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회계사님께 여쭤볼 일이 네. 많은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양산 내려가서 문 전 대통령 만나기도 했고요. 이걸 두고 여권에서는 방탄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뭐 대표적인 친문 의원인데 국민을 위한 방탄동맹이다 이런 예. 표현을 썼더라고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고민정 의원님 솔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국회의원분들이 앞에 뭐 존경하는 뭐 김경률, 예. 존경하는 우리 기자님, 네. 뭐 노은지 기자님 예. 하는 게 다 허사잖아요. 사실 이제 그냥 국민을 위한 말. 방탄동맹이라고 하면 예. 국민을 위한 이제 허사이고 방탄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했다. 뭐 저는 뭐 고민정 의원님 좋게 봅니다. 예, 인정한 거다. 솔직하게 인정한 거다. 방탄임을.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 중에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이제 딸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예. 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서 송금했냐 여기에 대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구구 시비 탓에 은행을 갈 수 없어서 지인에게 부탁을 했고 예. 나중에 그걸 이제 지인에게 돌려줬다 현금으로 뭐 이런 네네. 해명을 했어요. 예. 당연히 좀 이건 부적절한 해명이다라고 보시겠죠? 위원님께서는 황당무계한 거죠. 네. 우선 하나 짧게 간단하게 김정숙 여사가 은행을 간다, 어디 뭐 예를 들어 관공서를 간다, 아니면 뭐 놀러를 간다 할 때 가마 타고 가진 않잖아요. 예. 예, 걸어가지도 않고 네. 뭐 본인 그 뭡니까 제네시스 90인가요? 그거 예. 알기로 사가지고 그거 타고 가고 경호원도 붙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극우 시위대가 있으면 그 길을 은행 가는 길을 못 가나요? 우선 그런 의문이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국 대표 저를 항상 즐겁게 해주시는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김 여사가 나이 드셔서 그런지 또는 익숙하시지 않으셔서 그런지 전화기로 송금하는 걸 잘 못한다. 저는 궁금한 게 전화기로 현금을 어떻게 보내죠? 현금을.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막 댓글로 막 뭐라고 뭐 하던데 예.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전화기로 현금을 보내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폰뱅킹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몇몇은 폰뱅킹을 말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현금이잖아요. 예. 예. 현금을 어떻게 보내요? 예. 계좌 이체로. 예? 현금을요? 네. 아니 제가 그 저의 재산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안 예. 꺼내려고 했는데 돈이 꽤 많으신데요? 예. 오 맞네. 네. 이 현금을 핸드폰으로 예. 어떻게 보내냐는 거죠. 아, 제가 노 기자님한테 네. 현금을 핸드폰으로 앱으로 예. 어떻게 보내요? 제 계좌에서 제발 좀 계좌로, 가르쳐 주세요. 제 계좌에서 계좌로 보내는 건데. 아니 현금을 현금을. 그러니까 제 통장에 있는 돈이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네. 응? 그냥 바깥에 있는 현금은 못 보내죠. 그렇죠. 지금 네. 문제는 현금이잖아요. 네.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저는 아주 제 입장에서 재밌는데 예. 검찰이 지금 주목해야 하는 건 지금 현금 이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지금 송금을 친구를 통해서 보냈다. 이것도 약간 제 입장에서는 부수적이고 오히려 본원적인 문제는 지금 현금 5천만 원을 보냈다는 이게 문제인데 네. 다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돌아와서 현금을 전화기로 보내는 방법은 없다. 그러잖아요. 은행 계좌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그렇죠. 실물 현금이 밖에 나와 있는 걸 폰으로 보낼 수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예. 지금 참 이 민주당 사람들이 교묘한데 그러니까 조국의 그런 수법 우리 노 기자님도 살짝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네. 검찰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현금 5천만 원을 문제 삼고 있고 이걸 어떻게 보냈느냐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죠. 네. 자, 그럼 돌아가서 도대체 현금 5천만 원을 과거 5년 동안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네. 김정숙 여사가 현금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던데. 예.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다시 우리 항상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윤건영과 조국의 네. 그 기대서 예. 조국 의원께서 뭐라고 하냐면 윤건영 의원이 저에게 알려준 건 당시 김정숙 여사가 송금할 무렵 양산 저택과 은행 가는 길이 극우 단체가 엄청나게 시위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가 재산 신고를 한 직후거든요. 예.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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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때 현금이 신고된 바 있냐? 없었단 말이에요. 음. 현금도 신고한 적이 없고. 네. 아니 저는 그냥 본원적인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공직자의 부인이 현금 5천만 원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자, 조금 제가 무리한 추론 아닐 겁니다. 현금을 5천만 원 받기 위해선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턴가 현금 5천만 원을 받았겠죠. 네. 그 준 게 누구냐는 거죠. 저는 감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좀 뭘까요? 무엄한 질문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네. 그럼 더 골치 아파지는 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5천만 원을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현금 5천만 원을 어떻게 받았냐. 예. 자꾸 디올백 하는데 디올백이 충격적인 건 제가 봤을 때 앞선 시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게 법적으로 우율하기는 힘들대 그 모습 자체가 충격적이었단 말입니다. 예. 최모 목사라는 정말 신원이 불분명한 그런 사람한테 디올백을 직접 수수한 그 장면이 충격적이었는데 자 그럼 돌아가서 김정숙 여사는 5천만 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제 말씀이 뭐 이건 무엄하지 않잖아요. 예. 누군가로부터 받았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 커튼을 올려보면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거죠. 이거 답할 방법이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네. 이거 좀 더 주장을 해보자면 이거 특검해야죠. 도대체 현금 영부인이- 5천만 원이 그렇죠. 갑자기 어디선가 그렇죠. 나타났냐? 현금 5천만 원 생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없습니다. 예. 네. 아니 조금만 더 해보면 제가 왜 의심하냐면 이게 이 현금과 관련되어져서 그리고 지금 뭐 따님 문다희 씨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은 네. 종전에 보도도 된 바 있어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지금 문다희 씨 주변의 현금 거래와 관련해서 자금 거래와 관련해서 네. 제가 알기로 3명이 청와대 내 직원만 3명이 걸려 있어요. 이거 뭐 뇌피셜 아닙니다. 뭐 행정관이다 누구다 해가지고 이미 보도된 바가 있고 수사선상에서도 올랐던 내용이거든요. 예. 이와 같은 현금 거래가 왜 생기며 김정숙 여사는 과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직전에 또 관봉 순현금으로 또 옷을 수천만 원어치 샀다.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저는 자꾸 이 여사에 대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통과도 시켰다라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김정숙 여사도 이것도 특검으로 갈 만한 사안이다. 전 이런 특검해야죠.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이 뭡니까 제가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야 무슨 자금 세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김정숙이란 이름을 써넣어서 송금을 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조국 씨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자금 세탁 목적이 아니다. 이거는 본인이 왜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뭐 갖가지 뭡니까 예. 뭐 위조라든가 이런 데 많이 연루되었던 분이 우리나라에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뭐 문 대통령 지지자 주변엔 민주당 지지자 주변엔 현금 5천만 원 입금하고 출금하고 그런 사람들 많다고 막 하던데 현금 5천만 원 입금하거나 출금해 본 적 있으세요? 뭐 현금. 큰 돈 쓸 때 뭐 예? 인생에 한두 번 정도일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은데 예. 언제? 한 번이라도 만들어서라도 해보세요. 현금은 네. 없죠. 여러분 수표는 가능해요. 예. 수표는 왜냐하면 수표는 추적이 가능하니까 네. 돼요. 자꾸 막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뭐 우리는 맨날 해. 수표는 가능해요. 그리고 맨날 가능하시다는 분은 좀 제발 좀 어디 저는 현금 5천만 원 실물로 본 적이 없는데. 그쵸 예. 볼 일도 없죠. 숫자에 찍힌 거 볼 수 있지만 이제 실물로 보지는 않죠. 이제 저희도 이제 회계사 입장에서 자금 실사를 가거든요. 예. 대기업도 가고 하거든요. 예. 뭐 저도 대우중공업도 가고 어딥니까 뭐 LG전자도 가고 했었는데 대기업도 현금 5천만 원 두지 않죠. 오히려 두면 그건 사고죠. 네. 사고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 이건 돌아가서 이건 예. 뭐냐면 자꾸 김정숙 여사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이건 자금 세탁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요. 김경률이란 사람이 김정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5천만 원을 은행에 가서 입금하러 갔어. 네. 죄송한데 창구 직원이에요. 예. 자 5천만 원 입금할게요 하면 주시는 거예요? 예. 네. 뭐라고 할까요? 아마 고객 보호 차원에서라면 하지 마시라고 하겠죠. 제가 한번
FIU 금융위원회 산하에 FIU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또 뭘 많이 가져오셨어요? 할 일이 없어서. FIU. 예. 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네. CTR이라고 합니다. 짧게 말하면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 김정숙 여사의 친구가 누군지,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자동 보고토록 되어져 있어요. 자동 보고. 1,000만 원 이상이면. 그렇죠, 그렇죠. 1,0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입금하는 순간 이게 자동으로 보고가 되죠. 네. FIU라는 곳에. 예.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이건 이제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CDD란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고객의 신원을 확인 검증하고, 앞에서는 거래자의 신원만 확인하는데 고객의 신원, 야 주민등록증 내놔. 그리고 너 누구야? 응? 그 다음에 실제 소유자, 이 돈 누구 거야? 너 5천만 원 가지고 왔는데 이 돈 누구 거야? 응? 거래 목적, 왜 보내? 자금의 원천, 네. 어디에서 났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5천만 원 이렇게 내려갔는데 네. 김정수 여사의 친구가 예. 갑자기 창구 직원이 위압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거 5천만 원 그대로 입금하면 이분은 곤욕을 치를 테니까. 예, 절차를 지켜야 되니까. 너 어디에서 돈 가져왔어? 누구 돈이야? 왜 보내?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분은, 저는 그래요. 시간이 짧으니까 예. 답을 말씀드리면 여사에게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를 그러지 물어봐야 않았을까요? 되니까. 야 정수가, 네가 예. 5천만 원 넣으라고 해서 신한은행 양상지점에 왔는데 자꾸 꼬치꼬치 묻는다? 누구 돈이냐? 예. 왜 보내냐? 그 자금의 원천,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 예. 5천만 원 현금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걸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러면 뇌피셜입니다. 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 야 지점장 바꿔. 그랬을 것 같아요. 전개가 그렇게 되나요? 예. 지점장 뭐 바꿔가 아니라 지점장이나 지점장을 고위급하고 좀 연결해줘. 예, 연결해줘 네. 해서, 야 이거 5천만 원 넣으려고 갔는데 왜 그렇게 뻑뻑해? 네. 그럼 이제 지점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자동 보고토록 되어져 있다. 어쨌든 지금 좀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보내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자동 통보되는 뭐 그런 기능까지 있다. 있어? 네. 제 생각엔 합의를 봤을 거다. 예. 양자 간에. 어떻게? 야 그러면 송금자 이름에 김정숙 이름을 넣자. 네. 그렇게 합의를, 그래야만 은행 측에선 받아주겠다는 거고, 또 넣겠다고 하는 거고. 그랬을 그런 식으로 것이다. 하지 않았을까? 이게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예. 보시기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커져야죠. 예, 저는 이거 커져야 한다. 심각한 사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 아시겠지만 네. 우리 또 앞서서 무슨 동맹이라고 했죠? 그 방탄 동맹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론 보도 찾아보시면 이재명 현금 송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것도 제가 좀 깊숙이 뭐 연구를 했던 건데, 이재명 대표도 집에 있는 현금이 3억 2천까지 신고를 했었거든요. 네. 이것도 의문입니다. 뭐 그 예.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 3억 2천을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계속 뭐 언론에도 이야기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선 출마도 해야 되니까 없애야 되니까 이걸 실제로 입금을 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현금을 입금하기 위해서 경기도청 직원을 3명을 동원합니다. 배모 씨 포함해서. 예. 네. 그리고 실제 그때 당시 녹취록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배모 씨가 계속 경기도청 바로 앞에 있는 농협과 소통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명이 아니구나, 4명이 동원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업무 시간 끝나고 가라. 네. 은행 업무 시간 끝나고 돈 가지고 순회동 가서, 순회동 이재명 대표의 자택에 가서 현금을 가져와서 1억 가져와서 그것을 창구에 갖다 줘라. 이미 이야기는 다 됐다.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요. 그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뭘 받아요? 야 그러지 말고, 야 잔소리하지 말고. 예. 다 이야기 끝났어. 이만큼 현금 5천만 원 1억을 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네. 맞아요. 네. 네. 아니 여러분,
5천만 원 넣고 빼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 그 쉽다. 우리 주변에선 흔히 해. 뭐 그런 사람들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거 특검하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민주당 분들 항상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시고 뭐 일 잘 키워내시고 하는데 이건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네. 네.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하고 뭐 넘길 일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일인데 좀 그렇죠. 설명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좀 장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와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 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를 민주당은 목표로 예. 했었는데 일단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아마 추석 연휴 지나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좀 공개적인 행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는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네네네. 그 자살 예방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이걸 가지고도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민주당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보니까 저도 오늘 기사들을 쭉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대개 어떤 뭐 영부인으로서 행보와는 다르게 이렇게 직접 현장 공무원들에서 지시도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다. 네.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하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이번에 수사심의도 열렸지만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공직이 아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 경로에 있어서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직접적인 뭡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었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을 이제 거울 삼아서 본다라면 조금 과하지 않았나 김건희 여사께서. 현장을 갈 수는 있으나 예. 뭔가 좀 지시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그렇죠. 업무를 뭐 하는 것 같은 모습은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누차 지적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결국은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다. 네. 국민들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보들이 국민들 시각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그런 것들도 조금은 스스로 내지는 예.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빨리 그와 같은 것을 갖추어서 이 여사의 이 같은 뭐 행동 거지들 그리고 네. 행보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드리면 또 말씀이 약간 내용이 많다 보니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예.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예. 이게 뭐 지방 재정을 좀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역화폐법 이게 실제로 상당한 재원이 투입돼야죠. 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소통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좁게는 뭐 우리나라가 뭐 베네수엘라처럼 인플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화폐라든가 신용카드 쓰는데 어려움이 없는 곳이잖아요. 없죠. 네. 그런데 굳이 또 하나의 지역 화폐를 만들어야 되느냐? 약간은 제가 어그레시브하게 과장을 해보면 저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화폐, 신용카드 뭐 이런 거 아주 원활하게 전혀 뭡니까? 어려움 없이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조개 껍질을 가지고 예. 그리고 고개 껍질. 예, 예. 삼배를 가지고 좀 유통수단을 삼아보자. 이 지역에서 저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과장이 아닌 게 지역 화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네. 본래적인 화폐가 있다라면 또 한 번 꺼내보면 자랑 예. 삼아서 네. 본래적인 화폐가 있다라면 여러 가지로 제한을 하는 게 지역 화폐잖아요. 예. 이거 가지고 어디 지역 사용처도 제한이 될 예, 것이고. 사용처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업종도 제한되고 예. 이걸 찢어버리고 갈기갈기 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네.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어. 물론 그걸 할 만한 뭐랄까요? 아주 한시적인 그리고 결국 그거거든요. 저도 한번 지역 화폐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네. 뭐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뭘 어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의 화폐의 기능을 제한해야 되나? 이거 뭐 저는 연상되는 게 뭐냐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뭐 강남 재건축하는데 옛날 40년 50년 구축을 댕그러니 한가운데 놓고 예. 예, 그리고 뭐 서울역 주변에 그 뭡니까
신발 같은 거 놓고 하는 그런 것에 묘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과거 뭐 이제 고조선 시대에 대한 그런 어떤 레트로 이런 네, 건가요? 이런 예.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또 돈 쓰면서 하겠다는 게 발행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폐 잘 원활히 되는데 발행 비용 들 테고 또 진행되다 보면 위조의 문제도 생기고 그에 따른 또 이런 관리 인원들이 또 계속 부처마다 들 테고 예. 여하튼 돈 쓰는 데는 여하튼 민주당은 네. 좀 우리가 못 따라갈 재주가 있다. 돈 쓰는데 재주가 예. 있다. 뭔가 다음번에는 김경률 비대위원과의 좀 특집 방송으로 좀 길게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여야 대표회담이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생중계 제한한 거 가지고 실무 협상이 좀 결렬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생중계 제한은 좀 잘 던졌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상됐던 게 어떤 거냐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표결할 때 어떤 경우는 공개되고 어떤 경우는 비공개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딱 정해진 답은 없지 않나. 경우에 따라서 뭐 생중계를 할 수도 있고 정치인들이니만큼 뭐든지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좋을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이제 비공개하는 게 바를 수도 있는데 예. 제 생각엔 이게 여야 간의 대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토론회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공개되고 생중계되면 서로 좋겠지만 네. 이게 회담이라고 한다라면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내보여야 하는 예. 그런 회담이라면 조금 생중계는 좀 적절치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좀 한동훈 대표를 조금은 안다면 아는 한에서 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25일 회담이고 그리고 그간의 여야 간의 난맥상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힘들 테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후에 책임 소재 야 누구 때문에 이게 아무 성과도 없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을 생각하고서 네. 한동훈 대표가 던진 거 아닌가. 아, 네. 회담 이후에 나오는 그 비공개 때 했던 것을 두고 서로의 약간 좀 말이 엇갈리거나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예.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예. 1년에 있을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을 미리 좀 뭐 공개하고 네. 뭐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자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어서 보통 사람은 아니어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던졌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25만 원법이라든지 최상병 특검법 이런 이제 현재 여야 입장이 완전하게 엇갈리고 있는 이런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거는 정쟁 중단 이런 것도 논의를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야당 입에 재갈 물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의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담이 앞으로 3일 남아 있고 또 네. 어제 그제 이렇게 연속 결렬됐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의제는 뭐든지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3일 남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그간에 뭐 대화가 많이 없었던 만큼 여러 가지 것들 올릴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대화가 곧 정치의 해법이니만큼. 네. 조금 전에 그 저희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좀 여기 앞서 변호사분들과 예.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라기보다는 요즘에는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빨리 관련 법을 발의하라는 압박 차원에서 예. 제보공작 의혹까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안 이걸로 좀 중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네. 뭐 아직 당내 입장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된다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한 대표가 최종적으로는 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우선 먼저 질문에 이제 최종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간 출마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 출마 과정에서 어떤 토론회에서도 연속적으로 표를 본인의 어떤 당대표 선거에서 표를 깎아먹을 요인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그 입장을 표명해 왔던 만큼 네. 그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은 받아들이는 게
있고 또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제 앞서 이제 뭐 박상수 변호사님 그리고 강전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것을 수용하고 하나의 어떤 입법안으로 제출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절대 뭐 다수 지금 제 감으로 봐더라도 다수의 입장은 국민의힘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좀 반대하는 예. 그런 입장인 만큼 조금의 시간은 필요하다. 예. 반대하는 입장은 이런 거죠. 민주당이 계속해서 더 센 특검법을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특검에서 진실을 밝히자는 것보다는 계속 정쟁 이슈로 끌고 갈 목적인데 여기에 네. 왜 우리가 동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이해는 가는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그런데 저는 이 예.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 다수가 특검법 안에 동의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역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안 이것이 민주당의 공세를 오히려 고삐를 늦출 수 있는 그리고 뭘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곡으로 찌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정쟁 길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간의 용산의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내놨던 사안들은 네.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무작정 반대였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특검안에 대해서 강경 일부연도의 충돌만 야기했다라면 한동훈 대표의 이렇듯 어떤 중간적인 입장, 어떤 그 위치적으로 본다라면 그런 입장들이 계속적인 이게 이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야 회담 얘기를 좀 넘겨서 지금 민주당 쪽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조국 대표도 소환 예. 통보를 받았으니까 이제 야권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곤 이사장 임명 의혹 그리고 그 이상직 전 의원이 그 오너였던 맞습니다. 항공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예. 취업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임종석 전 실장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그렇죠. 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번 주 토요일에 조사를 예. 받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 지난 정부 때 벌어진 일이고 몇 년 지났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라든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다 소환 조사를 받다 보니까 예. 되게 복잡하지만 어떤 정권 차원의 상당한 예. 특혜가 있었다 이런 네. 의혹인 것 같아요. 예. 좀 뭐가 문제인 건가요? 이 사건에서는 이게 뭐가 저는 핵심이에요? 예.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저의 고민 제가 주목한 점을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라면 네. 뭐냐면 이것 좀 눈여겨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뭐 최상병 특검법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현안들 25만 원법이다 금투법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 사안들에 대비하면 이건 한 100배 1000배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지금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네. 당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의 수사가 예. 그 정도 파급력이 있는 건가요? 이게 보시면 지금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은 지금 다 건드린 거란 말입니다. 예.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지금 네, 되고 했죠. 있죠. 됐죠. 예. 네. 그다음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연루됐단 말입니다. 예.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같은 그만한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연루되어졌을 가능성들이 이건 충분하다. 네. 제가 이걸 뭐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많은 네. 자료들을 띄우고 했으면 그럼 좋을 텐데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선 한번 이상직이란 인물을 중심에 두고 한번 간단히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다음엔 자료를 준비해 와야겠네요. 저희가. 네네. 네. 이상직 의원 이분이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이 취임 시점이 언제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하기 4개월 전에. 네. 그러면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이 여러분 약 예상 규모가 5조 가량 되는 데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까지 정치인 혹은 기업인 이력의 이사장이 취임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직 의원은 그때 어떤 신분이었었냐면 주가 조작 이력으로 말미암아서
당내 공천도 탈락했다든가 20대에서 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주가 조작이란 네 글자가 이제 상당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쉽게 네. 의율된다고 하나요? 법률 전문가들이? 예. 그런 범죄가 아니거든요. 네. 제 말씀은 주가 조작으로 벌금 1,500만 원을 받은 이상직이 당시 5조 원가량, 5조 안팎의 예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을 했고 예.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 이후에 지금 이제 검찰 발표로는 발표가 아니겠죠. 이제 보도에 따르면 예. 약 2억 안팎의 금전적 편익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검찰이 현재까지 좀 수사하고 있는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아요. 예. 금품을 이렇게 뿌렸거든요. 네. 네, 뭐 전통주다 뭐다 해가지고 뿌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실제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당시에 중진공 이사장 재직 시절에 선거법 위반 수사를 검찰로부터 받는 와중에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은 거죠. 예. 뭐 전라북도 전주라면 사실상 공천이 곧 당선인 그런 네. 지점에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사안들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야 이런 이상직이 예. 어떻게 도대체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할 수 있었고 민주당의 전주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냐 예. 이것들 간에 대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주목점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여기서 저는 또 하나 한번 예. 조금 더 넓고 깊게 가보자면 네. 하나 제가 그 시사저널에 보도된 사진이 언론에 지금 띄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말씀으로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세 명이 그 사진에 보면 소위 말하는 짤방에 보면 세 명이 이제 있거든요. 네. 하나가 누구냐면 이상직 예. 그리고 김봉현 라임의 어떤 주범 중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강영권 에디슨 모터스 사장 예. 네, 대표. 라임이나 에디슨 모터스는 다 한 번씩 들어본 그렇죠. 사건에 연루된 네. 곳들인 것 보도가 같은데. 꽤 제법 예. 전에 나왔던 건데 네. 공교롭게도 이 셋이 지금 모두 다 구속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천천히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에디슨 모터스 이렇게 이상직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직 시점에 99억 원을 에디슨 모터스에 지원을 합니다. 전기차 회사죠. 그렇죠. 전기차 회사. 네. 제가 네. 왜 99억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제가 중진공이라는 것이 5조의 돈을 주무를 수 있고 그 예. 중소기업들에 이제 뿌릴 수 있는 기업인데 네. 그 공단인데 네. 중소기업이니만큼 1,000억, 2,000억 줄 수도 없고 또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겠죠. 예. 네. 그래서 지원 한도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을 텐데 저게 시사저널에서 보도가 됐던 네네네. 내용이고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저 부분에 대해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예,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고 계시는 셋 상황입니다. 다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예. 이제 그 형량도 높아요. 저 보도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셋 중에 둘은 구속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네. 이게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로 예. 100억 한도에 거의 꽉꽉 채운 99억을 지원하고 네.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60억 그다음에 또 상환 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이 매년 10억 이상씩 지원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에디슨 모터스는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회사예요. 예. 지원 직전에 보면 감사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회사는 제가 조금 약간 미원쳐서 말하면 이 회사 비리비리하다. 지금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회사이다. 하는 곳에 중진공이 100억 가까이 산업은행이 적자 넣고. 회사인데 그렇죠. 좀 어찌 뭐 이렇게 약간 표현이 거칩니다만 망해가는 회사인데 맞습니다. 지원을 했다 이런 그리고 거군요. 또 하나가 예. 뭐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기업에요 대여금, 가지급금이 있으면 네.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줍니다. 예. 아 근데 저희가 일단 에디슨 모터스는 그렇고 근데 이게 어떻게 라임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진공이 에디슨 모터스에 100억 가까이 돈을 줬는데 지원하고, 빌려줬는데 예. 그 돈이 라임 관련 회사들로 흘러나간 거죠. 아.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억 원의 돈을 줬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 야, 너 이걸로 채용을 하고 인력 투자하고 시설 투자하고 운영 자금 쓰라고 하는 건데 그 돈을 갖다가 라임 관련 회사로 그대로 흘려보내 버린 거죠. 아, 그냥 이걸 가지고 전기차 회사를 살릴 수 있는데 써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떤 투자 회사에 맡겨서 라임, 그런 거예요. 사모펀드. 라인. 예. 잘 아시겠지만 라임 사태 엄청 심각했는데. 저는 라임 사태가 아직도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뭐냐면 라임에서 이제 수조 원의 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돈의 행방이 몰라요. 지금 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네. 많은 뭐 코스닥 회사들의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이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얻은 돈들이. 예. 근데 그 돈들이 회사에 투자되고 나서 곧바로 흘러나가요. 딱 이 경우처럼. 네.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 가량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봉현 회장과 관련된 알펜루트 자산 운용, 수원 모빌리티, 라임 자산 운용 이런 곳으로 곧바로 자금들이 흘러나가고 또 저 자금들은 어디론가 또 현금화돼서 흘러나가요. 예. 그럼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재밌었던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자 국회의원 수명이 모여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요청을 하고 법원이 충분한 어떤 뭐랄까요? 인과성을 인정해서 영장을 발부해 준 사안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그리고 그 워딩들을 보면 대단히 저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안 이상직 전 의원과 연루되어져서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가 관계된 이 사안 네. 저는 이거 조금 눈여겨봐 주시라. 네. 지금 웬만한 사안들의 뭐 100배 1000배 네. 말씀드리고 싶다라면 조금 핵폭탄급 그런 뭐 폭발력이 있는 예. 사안이다.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조국 대표까지 조사를 받고 나면 그렇죠. 어떤 이 수사 진행 상황이 조금 더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언론들이 취재를 할 테니까요. 예, 그 예. 내용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좀 쉽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뭐 이 얘기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여사를 네. 조사도 했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네네네. 그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할 테고 수사심의라는 절차 하나가 남아있긴 한데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예. 무혐의 결론이 나는 건 좀 정해진 수순이었던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검찰이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맞습니다. 거다 이런 예. 건데 한 대표의 어제 그 반응은 좀 적절한 입장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요? 저는 검찰 수사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입장은 맞다. 그러니까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이와 같은 사안들에 있어서 접근하는데 두 축인데 하나는 사실관계, 하나는 법리관계 이렇게 본다라면 사실관계에 있어서 지금 뭐랄까요? 뭐 논쟁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 카메라에 다 찍힌 만큼 예. 그에 대한 이제 법리 해석이 문제인데 법리 해석에 있어서 국민권익이라든가 그리고 또 검찰 내부에서 그와 같은 판단이 있었다라면 우선은 좀 존중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에 이제 제가 대기하면서 봤습니다만 강전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의 정서에 어떤 미친 영향, 과연 영부인으로서 그와 같은 그 행위가 예. 국민 눈높이에 적절했느냐 네. 하면 그건 저는 대단히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은 어떤 뭐 무혐의 판결 이것과는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여사께서 조금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예고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근데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네. 총선 전에는 했었는데 이 사안 같은 사안을 두고 예. 정작 어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서 예, 이게 예. 조금 그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후가 약간의 좀 변화가 있다 이런 해석을 예. 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 예. 그게 배치되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총선 시점에서 뭐 1월, 2월부터 국민 높이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입장과 어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건 전혀 모순되지 않다. 네. 예, 예. 뭐 후퇴한 입장은 아니다 전혀. 예, 저는 그렇게 같은 봅니다. 입장이다. 예, 약간은 범주가 다르잖아요. 어제 예. 말씀드렸던 건 이제 말씀하셨던 건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검찰 수사 내용이 무혐의로 나왔다라고 해서 예. 국민 일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느끼는 뭐랄까요? 분노 이런 것들이 식지는 않은 만큼 한동훈 대표가 말한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 해결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은 혹시 아까 강전혜 변호사가 얘기를 하셨던 그 여사의 사과,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도 그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당 차원에서의 어떤 한 번 더 이게 물밑에서 뭐 얘기를 나눠서 사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이렇게 당 차원에서 조금 나서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야죠. 예.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당시에 비대위원으로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목소리를 누르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스스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자발적으로 조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만시지탄인 면이 분명히 있는데 예. 사과를 했어야죠. 지금이라도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네, 짚고 보시죠? 넘어가고 뭐 예. 이거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지금 이제 뭐 제2부속실은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뭐 국민들에게 좀 실효성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네. 예, 그런 조처들이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투스 얘기가 나와서 이 예. 부분은 또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을 향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거 예. 입장을 정하자, 뭐 토론을 네네.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민주당 내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조금 지금 국민의힘은 입장이 뭐 국민의힘뿐만 명확하고, 아니라 네. 예, 대통령실도 정한 것 같은데 예. 민주당이 좀 오락가락하고 네. 과거 이와 같은 경제적 사건으로 비추어 보면 예. 민주당도 역시 뭐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과 동일하게 돼가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좀 수렴되어 가지 않을까. 예. 근데 진성중 전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되게 강경하던데요? 폐지해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일단 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면 네. 먼저 국민의힘 어떤 분께서 이게 야 너희는 항상 로빈후식으로 하느냐 예.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에 좀 공감이 가던데 네. 지금 이제 그런 거거든요. 민주당 시청자분들도 쏠깃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하자. 예. 누가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렇게 쭉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네. 그게 그렇게 지금 입법 내용들이 촘촘하지 못하다. 한번 아. 이런 식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우리 채널 A가 있다라고 하면 동아일보도 있고 한다라면 야 우리 한번 이제 5천만 원 이상 그 연봉 소득자들은 연 5% 정도씩을 따로 떼서 네. 어디 기부를 하자. 예. 조금은 뭐 기부를? 사람에 따라서는 네.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예. 뭐 동의하는 거잖아요. 좀 네.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단서가 붙어. 3층 근무하는 사람만. 이러면 아. 조금 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달라지죠. 야 이렇게 4층 5층 사람들은 다행이다. 예. 그래? 그럼 동의하지. 네. 그걸 누가 반대를 하겠냐. 우리가 5천만 원 이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 그 5%씩 기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우리 예. 하자. 네. 뭐 이럴 거고. 네. 4층 5층은 다른 뭐 예를 들어 다른 동에 저 충정로 사옥에 있는 분들도 하자. 네. 이렇게 하고 내일이 기부를, 아니니까. 예, 숨기지 못할 것 같아. 근데 네. 3층 사람들은 왜 우리만 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하자면 예. 지금 이게 금융투자소득세가 외국인 빠지고 기관 빠지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여러 가지 과세 항목에 있어서도 빠지고 놓고 이게 상당히 테크니컬하게는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걸 그냥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되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자 예. 하면은 많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너희 지금 4층, 5층은 그동안 1%씩 기부를 해왔었고 3층만 기부를 하지 않았었어. 그럼 이제 3층은 여전히 왜 그럼 좋아. 그런데 왜 5%로 갑자기 하냐 우리만. 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뭔가 촘촘하지 않은 거군요. 예. 시행이 됐을 때 왜 우리만 하냐 뭐 형평성 논란이 또 벌어질 수 있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제가 오늘 금투세의 내용을 시청자분들에게 다 설명하기 뭐 물리적으로 힘든데 네. 한번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거조차도 야 봐라 지금 상위 1%만 반대하고 있지 않냐 하는데 가만 보시면요. 제가 뭐 그 반대하시는 분들을 폄훼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간 어떤 여론에 약간 밀려나신 분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분들 은퇴소득자라든가 이분들이 지금 관역이 되고 있어요. 야 금투세가 그렇게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거라면 네. 뭔가 우리 생각엔 막 부자들 예. 그 뭡니까 좀 뭐, 재벌들? 예, 재벌들 그래요. 기업인들. 좀 많이 참으려고 했는데 예. 재벌들 기업인들이 좀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사실상 영향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은퇴소득자들한테만 하고 이게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굳이 했냐면 이게 이 제가 재벌들 은퇴소득자 이렇게 보면 은퇴소득자들도 이걸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피하려면 눈, 코, 입을 갖추고 뭐뭐를 갖추고 애매모호하기보다는 그분들도 주식회사를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피하려면 피하고 피하지 못할 사람들 우리 뭐 키오스크 비유하기도 하고 네. 저도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만은 예. 정말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야 아들내미한테 야 좀 핸드폰 좀 바꿔줘봐 뭐 이렇게 예. 나 아무 데서나 가고 바꾸기 네. 싫으니까 근데 안 도와주더라고요. 예. 결국은 저는 나중에 이제 좀 화가 났던데 네. 상당히 이제 바가지를 쓰고 샀던데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30대, 40대 그리고 기업인들 재벌들은 이거 다 피해가요. 예. 과세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건 뭐 60대, 70대 은퇴소득자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저는. 그러니까 하려면 네. 좀 제대로 하고 촘촘히 하고 이게 유예 기간도 있었으니까 그동안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쉬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또 항상 우리 민주당 분들의 그러네요. 특징이 이제 있잖아요. 시행하기 직전에 뭐 이런 거니까. 네. 네. 항상 이때쯤에 또 정의감이 발동하는데 하나 비유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과세 제도가 이랬거든요. 네. 맨날 잘 아시겠지만 뭐 열 몇 번, 20몇 번 바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건 농담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 같은 일반 회계사들 그리고 국세청 직원도 이 세무 상담을 안 해버리거든요. 부동산 관련. 네. 왜? 너무 모르니까. 많이 바뀌어서? 모르니까. 아니 실제로 모르니까. 아 그래요? 예. 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야 김경률도 뭐 맨날 세법 전문가라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한번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도 핑계를 대볼게요. 네. 부동산 세법이 10번 20번 바뀌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인천에 개업하고 있는 네.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사무실 있는 제 입장에서는 예. 부동산 관련 이렇게 건이 1년 요즘은 정말 1년에 한두 건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거 하려고 제가 그 공부를 하겠냐는 거죠. 네. 안 하죠. 그렇겠네요. 또 바뀔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그리고 그게 예. 엄청 복잡해요. 지금 이 금투세도 이거 바뀌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거든요. 네. 이자, 채권, 매매 차익 무슨 차익 이렇게 있는데 예. 이러지 말자. 하려면 조금 제대로 준비해서 하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민주당의 그 구호는 뭐냐면 지금 정의감이거든. 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자. 그리고 예. 뭐 주가 폭락이 금투세 시행 예정인 금투세 때문이냐. 그 말 하나하나 들으면 맞죠. 네.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너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관역이라고 하는 것이 60, 70대 은퇴소득자라고 한다라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뭐 과세 아니 재벌들 기업인들 이분들이 뭐 과세 대상이다라고 한다라면 그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감내할 수도 있지만 네. 이분들은 실제로 무방비 상태에서 한 번 두드러 맞을 거 키오스크 못 하니까 저만 네. 하더라도 핸드폰 예. 제대로 못 뒤지니까 네. 한 7, 80만 원 주고 예. 할부원금 샀던데. 그러셨구나. 네. 어쨌든 이게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좀 피해를 볼 수,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내야 되는 사람들이 은퇴 소득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좀 정교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네. 이게 정말로 과세해도 부담이 없는 사람보다는 부담 있는 사람들이만 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조금은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우리가 이 금투세의 과세점은 어떤 네. 표적이라고 한다라면 제가 봤을 땐 60, 70대 은퇴 소득자들. 예. 그리고 뭡니까? 3, 40대 이분들은 거의 되지도 않을 거고 재벌들도 아닐 거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비해서 피해 갈 수 있는 거다. 네. 지금 이게 외국인 기관들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외국인 그러니까 더 한편으로는 지금 잘 들어보면 야, 이게 외국인 기관들은 과세 대상도 아닐 뿐더러 거래세를 좀 낮춰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주 말하지만 외국인 기관, 개인, 개미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서 정보의 불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면에서 뭐 맨날 주식시장에서 얻어 터지는 곳은 이곳이잖아요. 개미들만, 개미들이잖아요. 예. 근데 더군다나 이번에 거래세는 낮추고 예, 음. 이분들한테는 이분들 중에서도 일부에는 금투세를 매겨버리면 이분들 네. 입장에서 충분히 화난다. 예. 어? 채널 A 중에서 3층에만 너희 앞으로 일해라 하면 화나죠. 그래서 화나네요. 저는 조금 이것은 더 예. 정교하게 하고 조금 네. 기다릴 필요도 있다. 그리고 과세점이 과세의 관역이 네. 이런 거라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종부세 현재의 종부세는 강남 그 고가 아파트 소유자 내지는 예. 2주택 소유자 이런 면에서 저는 종부세 현행 유지를 찬성하는 사람인데 네. 이래 가지고서는 금투세의 어떤 관역이라고 하는 것이 6, 70대 은퇴 소득자라고 한다라면 예. 에이, 이건 그 과세의 어떤 효익과 비용을 따졌을 때 네. 미치지 못한다라면 조금 예. 지금 근데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어제 입장을 내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좀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는 좀 원팀 기조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분위기가. 별다르게 다른 목소리를 네. 내지는 않더라고요. 예.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제가 내야 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오늘 세 번째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기존에는 없었던 네. 앞서 폐기됐던 법에는 없었던 게 구명로비 의혹인데 여기 예.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보이긴 합니다. 네네. 이게 좀 세 번째 특검법까지 낸 상황이라서 예. 계속 22대 국회 내내 정쟁용으로 쓰일 것 같은데 예.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앞 시간에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 강전혜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었는데 네. 뭐였었죠?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탄핵 네. 정말 엽기적이잖아요. 예. 뭐 치유 이틀 만에 그걸 탄핵하겠다고 네. 그리고 증거는 사후 보완. 네. 증거 이제부터 찾겠다. 네. 그 제 기억나는 책 중에 하나가 재밌는 책 중에 하나가 예상 표절이란 책이 있거든요. 예. 프랑스의 철학자가 쓴 책인데 내용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진행자분께서 네. 무슨 지금 오늘 글을 쭉 쓰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너 그거 표절한 거야. 네. 누구를? 내 생각을. 그러니까 아, 이건 지금 뭐냐면 앞에 쓴 사람 뒤에 쓴 사람 있으면 앞에 쓴 사람 보고 표절한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뭐 내가 이런-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어떻게 보면 쓰지도 않았는데 너 그거 오늘 쓴 거 내 생각을 표절한 거야. 너 나쁜 놈이야. 뭐 이런 네. 건데 예. 지금 이제 보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네. 저는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갔는데 예. 최상병 특검법 네. 얘기였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도 이게 너무 좀 뭐랄까요? 이제 세 번째이고 뭐 하나 또 덕지덕지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말한 그 보완되어진 특검안 그 정도라면 네. 여야가 합의로 좀 통과시킬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네. 이것을 동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론조사 상에서 국민 다수가 이 특검안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좀 여야가 합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제출한다라면 네. 특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내놓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은 그런 식으로 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그런 안에 가까울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내놓은 것은 네. 이건 좀 여러 차례 뭐 위법적인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법률 전문가들도 네, 그런 면에서 그쵸. 조금 독소 조항이 해소가 된 건 아니니까. 예.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됐는데요. 예. 이게 뭐 정부도 그렇고 나서서 실제로 13조 원의 돈이 풀린다고 해서 별로 소비 진작 효과 없을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김경률 회계사가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이게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모든 사람에게 25만 원을 주면 네. 소비 진작 되겠죠. 왜냐하면 다 가서 쓰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 나타난 효과 모든 사람에게 25만 원을 주면 인플레가 일어나겠죠. 일단은 당연히.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하반기에선 많이 억제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상반기라든가 작년 말에는 계속 지금 물가 상승이 부담이 된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에 따른 인플레 효과는 결국은 이 모든 사람에게 25만 원을 준단 말은 사실 안 주는 거하고 똑같고 네. 다만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한다면 전 이거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아무도 안 받는 거나 모두가 25만 원 받는 거나 예. 뭐 사실 좀 똑같은 예. 거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물가 상승이 벌어지면은 일어나면 누가 피해 보냐는 거죠. 예. 저소득층인 거죠. 네. 저소득층 국민이 피해를 볼 텐데 그와 같은 인플레가 일어나면 예. 이걸 정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민주당의 최고 브레인 갑자기 전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분 누구시죠? 저기 최고 브레인이요? 예, 최백운 교수님. 예. 최백운 교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야 화폐 좀 원 없이 찍자. 네. 원 없이 찍어서 주면 되는 거다. 이거 지금 남미처럼 가자는 거거든요. 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베네수엘라 뭐 예, 이런 예, 예. 것처럼. 뭐 저도 가끔 유튜브에 보지만 여행 유튜버들이 올리는 거 보지만 돈을 이만큼 지폐를 이만큼 네. 쌓아놓고 예. 오후 되면 이게 이제 사용 가치가 없어지고 뭐 이런 건데 네. 지금 그런 거거든요. 막 발행을 하면은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예. 사실 지역 화폐,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것 자체도 예, 예. 그러니까 막 발행하자 이런 건데 이제 발행 비용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럼요. 예. 아니 그리고 뭐 지역 화폐다 뭐다 이런 게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예. 저번에 모 지사 경기도 모 지사께서 예. 어느 뭐 선거 막판에 네. 도지사 선거 막판에 뭐 얼마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기억하거든요. 뭐 10만 원짜리를 8만 원에 발행하겠다. 예. 좋죠. 국민들 입장에서야 좋죠. 그런데 그 2만 원은 뭐냐는 거죠. 세금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조삼모사가 되는 거네요. 예. 예. 전 이분들 네. 가끔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자기는 회계사니까 예. 뭐 경제를 박찬대 잘한다. 원내대표가 네. 뭐 검찰 출신이 뭘 알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이런 식으로 상대를 막 비꼬면서 그럼 뭐 이제 최백은 교수님도 뭐 경제학과 교수님이긴 합니다만은 네. 결국 경제학 교수 회계사란 사람들이 내놓는 게 25만 원 그리고 화폐 찍자.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뭐 그분들의 이상향은 베네수엘라인 건지. 예. 가자 베네수엘라이잖아요. 정말. 알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회계사잖아요. 예, 예. 네, 회계사 출신으로서 검사가 뭘 알겠냐. 한동훈 대표 경제 잘 모를 것 같다. 뭐 세금 잘 모를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이, 정말 정말 어떤가요? 예. 업계에서 이때 정치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한번 뾰족하게 한번 이런 말 한번 해볼까요? 네. 박찬대 회계사님의 박찬대 당대표의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의 이력을 회계사로의 이력 중에서 기억나는 거 내세울 만한 거 있습니까? 한동훈 뭐, 대표 특수부 검사로서 이 경제 관련 사안에 대한 내놓을 만한 거 정말 뭐 하루여도 모자라거든요. 예. 뭐 저도 여러 가지 관련 재벌들의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접촉을 해봤으니까 경제사범 수사했던 거. 그렇죠. 네. 여러분 한번 뾰족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회계사라는 뭐 누워서 침 뱉기일 수도 있지만은 예. 과거 한번 30년 40년 전 회계사분들 주변에서 시청자분들 볼 수 있으면 그분들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 정말 이건 빈말이 아니라 3월 달만 일하고 나머지는 놀 수 있었거든요. 예. 아니 놀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일이 없었어요. 실제로 회계사들은 예. 과거에는 2월 3월만 시즌이라고 해서 일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네. 네. 그 세대를 겪어온 게 이 박찬대 원내대표거든요. 네. 옛날에는 업무 영역이 오딧 감사밖에 없었어요. IMF가 터지고 나서 뭐 M&A 영역이다. 과거에는 기업을 사고 팔 때 네.
삼성과 SK가 기업을 사고 판다 하면은 좀 뭐 비하에서 말하면 통밥으로 사고 팔고 있지. 밸류에이션 한다 뭐 어쩐다 그런 게 없었어. 그리고 사고 판 행위도 거의 없었었고 네. IMF가 터지면서 뭐 밸류에이션이다 뭐다 많은 회계사들의 업무 영역이 있었고 4월부터 12월까지 먹고 살 일도 생긴 거지. 네. 그 세대를 안 겪으신 분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찬대 대표님, 저 노골적으로 한번 말해볼게. 회계사로서의 이력 한번 내보자. 네. 뭐가 있는지. 네. 좀 한동훈 노골적으로. 대표는 뭐 있는데 한번 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책위의장이 일단 취임을 하면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활동을 좀 네. 시작을 했어요. 근데 김경률 전 위원께서는 정책위의장 교체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모종의 배우 뭐 이런 얘기를 좀 예. 하셨었는데 그건 혹시 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걸까요? 저도 먼저 물어봤어요. 예. 사전에 살짝 이렇게 우리 작가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나요?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모종의 배우 뭐 이런 말씀을 해서 이제 뭐 시청자분들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 우리가 당 대표가 바뀌고 우리 국민의힘이 9번이 바뀌었나요? 2년 동안?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비대위 계속 생기고. 예. 네. 그럴 때마다 정책위 의장이란 자리가 그리고 9자리 중에서 몇 자리가 뭐 3자리다 4자리다 하는 것은 다 뭐였었냐면 네. 몇몇 분들이 자진 사퇴하여서 이른바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준석 대표 때 있었던 그리고 강제로 비대위 전환 이것 때문에 3석이냐 4석이냐 이 이야기는 있었지 뭐 정책위 의장 5대4 4대5 이런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야기가 된 것은 이제 뭐 그런 거죠. 야 지금 그 당 대표 그 위원회 당 대표 최고위원회. 예 최고위원회에서 4대 5냐 5대 4냐 이게 이슈가 되는 건데 제 기억으로 비대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표결로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관행적으로도 뭐 표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네. 있고 그리고 뭐 약간 더 뾰족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어떤 조직이든지 뭐 다수결이다 뭐로 간다 하면은 이게 막 진영화되어지고 뭐랄까요 쓸데없는 잊지 않아도 될 분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의사결정 많이 자제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없던 일이 왜 갑자기 이렇게 네. 문제가 되고 있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7월 30일로 기억하는데 네. 그날 낮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처음엔 독대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서실장까지도 이제 네. 동반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인사와 관련해서는 알아서 하시라 네. 이렇게 말하면 다들 뭐 이걸 어떻게 달리 해석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날 저녁에 비서실장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유임을 조금 권유했다, 뭐 권했다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상대는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것이 저는 이제 모종의 배후 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부분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뭐 그와 같은 집착이 대통령실로부터 비롯된 결국은 이 뭐랄까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필요한 논란들을 조금 좀 야기한 일으킨 것은 부분이 있다. 그런 어쨌든 좀 지적이었습니다. 그 교체는 잘 이루어진 것 같고 이후에 네. 별로 잡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남은 인선이 하나 있는데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주요 공약 중에 여연 개혁도 있다 보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의 사실 여연 원장은 좀 한동훈 대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아니면 같이 가면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교체 내지는 누가 원장이냐 이것보다도 이제 뭐 예. 누구십니까? 이제 고성국 그 뭐 이제 고성국 TV. 예, 고성국 TV 내지는 이제 뭐 주요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께서 예. 진중권 여의도 연구원장, 김경률 사무총장 뭐 이걸 올렸던 것을 봤는데 예, 그건 뭐 실체가 있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뭐 저 예. 얼마 좋겠습니까? 제가 사무총장이 되면. 일단 사무총장은 아닌 거였고 예. 여연 원장도 아닌 건가요? 아무 근거 없죠. 아니 예. 진중권 교수님을 조금은 아는 입장에서 이분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오라 내지는 국무총리로 오라 해도 안 갈걸요 이분. 예. 아이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신가요? 그렇죠. 아니 네.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진중권 교수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비례 2번을 준다 해도 안 갈 사람이고 예. 국무총리 가라고 해도 안 갈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진중권 여의도 연구원장 이건 아니죠. 근데 이런 거를 그러면은 정말로 실제로 논의된 적도 없는 것들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막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도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프레임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김경률, 진중권, 한동훈 이렇게 묶으면서 좌빨 묻었다. 뭐 예. 이런 거겠죠. 네. 한동훈 주변에는 자꾸 이렇게 좌파 성향의 예. 조언가들이 있다. 그런 거죠. 예. 네,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말씀 처음에 여쭤봤던 것으로 돌아가자면 저는 예. 그 한동훈 대표가 여연에 관해서 얘기한 거 보고 상당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하면 또 곧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야, 한 대표랑 좀 이야기했냐? 전혀 이야기한 바 없고 네. 뭐냐면 저도 공감이 갔던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했을 때 주변의 인력풀이라고 할까요? 제가 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전문가군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난다. 네. 예. 제가 봐도 뭐 비대위원으로 짧게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주변에 국민의힘 주변에 여러 뭐 교수분들이라든가 변호사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전문가분들 이런 인력풀들이 많지 않다. 네. 좀 층이 상당히 얇다. 예. 몇몇 분들 상당히 이제 퀄리티로 따지자면 높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상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또 이와 같은 인력군들이 차기 총선에서 있을 수 있는 내지는 지자체 선거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떤 또 인재군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주변에 있는 예. 어떤 전문가적인 뭐 한 명 한 명의 인물군의 부족함 그리고 감히 얘기해 보자면 또 하나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얇다. 예.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여의도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누가 지금 이제 홍영림 뭐 원장도 괜찮고 뭐 네. 저는 누구냐라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그게 좀 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득 궁금해진 게 혹시 금투세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좀 얘기를 나누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네요. 그러니까 없으신가요? 한동훈 대표의 네. 장점이자 단점인데 저도 예. 그 비대위원 할 때 깜짝깜짝 놀랐던 게 네. 이건 모르겠지. 예를 들어 그 막판까지 예. 이렇게 논란이 오고 갔었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건 제가 억지가 아니라 민주당이 결정을 못했기 때문인데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게 정말 비례대표 선거제조차도 엄청나게 실제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요. 예, 예. 예.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당시 지적을 했지만 우리나라 비례대표 선거제 이거 누구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전문가도 설명 못해요. 선관위 직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봐서는 예. 저보고도 설명하라 하면은 다시 옛날에 봤던 거 다시 또 1박 2일 공부하고 해야 설명 가능할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이렇게 꼬여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면서 비례대표 선거제 회의를 하는데 저건 내가 그래도 더 잘한다. 왜냐면 저 네. 이제 그 직전 선거 때 21대 선거 직전에 제가 엑셀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거든요. 엑셀로 예. 만들려면 그거 다 제도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거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 정말. 예, 예. 그래서 난 알 만큼 안다 했는데 내가 더 잘한다. 네, 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의원분들도 다 계신데 정말 또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별명 중에 하나가 뭐 인간 AI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네. 또 줄줄줄줄줄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면 혼자 공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점이 틀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단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조금 일을 넘겨라. 조금 더 잘 아는 사람이랑 뭔가 같이 해라. 혼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굳이 또 저도 쫀쫀하게 해보면 본인이 더 잘 알 수는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지 못하지만은 그 뭐랄까요? 한편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단점이자 이런 일조차 있었구나 할 그런 사안인데 다른 분들은 또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 그런 것들까지 이제 한동훈 대표가 했거든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일요일 날 전화 걸어서 뭐 하다가 지금 뭐 하세요 하면은 뭐 하고 있다. 그걸 왜 하세요? 제가 그런 적도 예. 있거든요. 제가 차마 무슨 일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근데 그런 것들 조금은 예. 뭐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하면은 10, 다른 분이 하면 8
분명히 전 그렇게 봐요. 네. 그러더라도 이걸 떠넘겨라. 그리고 그 시간에 좀 쉴 수도 있다. 예. 어떤 캐릭터인지 바로 딱 감이 왔습니다. 그러시죠. 그냥 10을 원하는 그렇죠. 캐릭터. 네. 본인은 누구든지 10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없어. 나만 그래요. 나는 10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예. 뭐도 하고 네. 본인이 하면 퀄리티는 좋지. 근데 이제 8 제가 하면 또 6이 될 텐데 그런 사람에게 줘라. 네. 그러면서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좀 뾰족한 말인데 이제 검찰 수사를 하면 본인이 계속 10 이게 좋겠죠. 네. 정말 이제 항상 상대했던 게 거대 범죄자들이었으니까. 예. 근데 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조금은 일정 부분 놔도 되지 않나. 6, 저 같은 6, 4.5가 움직여도 예. 그러면서 움직이는 게 좀 정치의 영역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